올해 41세인 아피차의 옹귀잇은 돈 많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별 직장 없이 그저 백수로 지내고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괴팍한 그의 성격 때문에 가까이 하고 지내기를 꺼려했는데, 그러다 보니 옹귀잇은 항상 혼자 지내는 외톨이형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집도 직접 지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옹귀잇이 현재 살고 있는 대형 저택도 20년 전 아버지가 물려준 집이었습니다. 옹귀잇의 아버지는 방콕에서 대형마트도 운영했는데 현재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워낙 많은 돈을 벌어다 주다 보니 한 집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옹귀잇과 그의 어머니, 누나, 가족들 모두 돈 걱정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는 아주 특이했는데, 거주하는 집의 건물은 한가운데 있고 주위에는 크고 작은 연못 여러 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열대풍의 정원과 조화를 이룬 연못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자 이상한 쾌락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녀들과 유흥을 즐기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쾌락의 순간을 지속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결국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약물과 함께 시작한 성적 쾌락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1983년 어느 날, 옹귀잇의 아버지는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꾸만 집으로 찾아오는 기자와 언론사들의 괴롭힘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갔는데, 얼마 후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았던 아버지의 사건은 딸아이의 주위에 맴돌기 시작했고, 이웃 사람들은 딸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집 딸이라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던 그녀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누나만 데리고 떠나는 바람에 방콕 집에는 옹귀잇 혼자 남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옹귀잇은 먼 친척들에 의해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척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부모의 사랑과 금전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친척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항상 혼자 다니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옹귀잇이 방황하는 청춘을 보내고 있는 동안 감옥에 있던 아버지는 밝혀지지 않은 인물에 의해 선고를 받기도 전에 총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재산은 자연스럽게 성인인 옹귀잇 앞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옹귀잇은 마치 유전처럼 성관계에 일찍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태국은 전 세계에서 매춘이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일 정도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돈만 주면 은밀한 곳에서 더 강렬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불법으로 성행하고는 있지만 경찰도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단속은 그저 형식적인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옹규잇은 우연히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약물 유통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약물 유통을 시작하게 된 곳들은 모두 그가 이용했던 유흥업소 여성들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제 호텔과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사업이 배운 것 없는 그의 주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강도 높은 약물을 유통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갔는데, 한 번은 2018년 여름 약에 취해 관계를 하던 여성에게 본인 집으로 같이 가 쾌락을 즐기자며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썩 기분이 내키지 않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옹규잇은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에 겨누며 만약 본인과 같이 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매춘부 여성은 다행히도 탈출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후에 목격된 그의 괴팍한 행동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옹규잇은 가끔씩 약물 관련으로 여성과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마다 거액의 돈을 지불하며 사건을 무마하곤 했습니다. 그와 쾌락을 즐겼던 여성 중에는 22세인 웨링턴 차이에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태국 시골 지역에서 태어나 2019년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배운 것도 없었던 그녀는 호텔의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은 모두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의 양육비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돈 많은 젊은 남성을 손님으로 받았는데, 그의 이름이 옹규잇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돈 씀씀이는 그녀를 만족시키는데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옹규잇이 그녀를 집으로 유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너 번 만나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한 그녀는 옹규잇이 그의 집에서 쾌락을 맛보자며 유혹하자 자연스럽게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금액은 그녀에게 지급하기로 사전 협의했습니다. 옹규잇은 그녀를 만나면 만날수록 순종적이고 본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호스트바에서 노하우를 쌓았던 그녀는 이미 수많은 남자를 다루는 법에 대해 능숙해 있었기 때문에 옹규잇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가면 갈수록 옹규잇의 사랑에 대한 감정은 절정에 달했는데, 이는 곧 집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항상 곁에 두고 싶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화대를 주며 그녀를 불러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옹규잇은 그녀에게 더 이상 호스바의 도우미로 출근하지 말고 본인과 같이 있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옹규잇이 주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호스바에 출근했습니다. (2019년 7월) 어느 날 옹규잇은 그녀의 몸에서 호스바의 손님으로부터 구타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구타한 남성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사건은 접수조차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그녀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지인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해보았지만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옹규잇과 그녀가 자주 동행했다는 그녀의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은 사건 조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2020년 1월 경찰이 우연히 한 마약상을 검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흥가의 약물을 유통하는 판매책이었는데 그가 검거되면서 그에게 약물을 공급해 주었던 악명 높은 참부차부아라는 대형 유통자를 검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살인사건이나 실종사건보다 마약사건의 실적을 높은 1등급 점수로 쳐주기 때문에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부아를 검거해 높은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고 형량으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형량을 감형하고 싶다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감형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감형을 받기 위해 있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야 했던 차부아는 진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부아는 부업으로 한 마을의 경비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마약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의 정체를 알고 싶었으나 쉽게 제주범을 밝히지 않는 차부아와 딜을 했습니다. 징역 1개월 미만의 형을 살게 할 테니 그 남성의 정체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차부아는 마약 제주범의 정체는 옹귀리라는 남성인데 추가로 그의 집 연못에는 실종된 여성들의 시신이 가득할 거라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약과 관련된 내용은 믿을 수 있었으나 호수에 사람의 시신이 있다는 진술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증만 갈 뿐 그동안 그곳에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확신이 안 섰던 경찰은 차부아의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옹규잇이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연못에 매장할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사건을 방관할 수 없어 곧바로 옹규잇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는 아마 그곳에 추가로 수많은 여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녀의 시신을 매장한 장소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출발하면서 본인이 감형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옹규잇의 집을 긴급 수색했을 때 그는 옷을 벗은 채 집 안에 있었는데 그는 마치 약물에 취한 듯 전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검거한 후 곧바로 연못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연못을 수색하던 중 한쪽에서 오싹할 정도로 오염된 진흙이 잔뜩 묻어있던 커다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금속 상자를 연못 밖으로 꺼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침대 시트와 옷,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커다란 문신이 있었는데 경찰은 한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얼마 전 실종되었던 22세 여성 웨링턴이었습니다. 경찰은 옹규잇을 살해 혐의로 검거했지만 그는 증거가 있냐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건을 제보한 치부아의 진술과 실종되어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과 두 사람 사이에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연못 일대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곳에서 수없이 나오는 뼈조각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잠수부들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현장에 투입해 시신을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연못에서 총 298개의 사람뼈가 발견이 되었는데 모두 젊은 여성들의 뼈조각이었습니다.
어떤 시신에는 아령과 철사줄을 묶어 시신이 가라앉도록 장치를 해두었고, 어떤 시신에는 커다란 시멘트 블록을 감아 가라앉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광경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한 광경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소문을 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신으로 발견된 그녀의 신원까지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죽은 목숨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인들의 가족은 알지 못했던 딸과 부인의 과거, 직업까지 알게 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사건이 한참 조사 중이던 어느 날,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웰링턴의 할머니는 옹규이에게 손녀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내놓으라며 소송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옹규이에게 보상금 290만 바트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간에서는 사망한 시신을 두고 보상을 흥정하는 가족이 정상적인 부모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으나, 일부 다른 시선으로는 범인이 사형당하기 전 당연히 받아내야 할 보상금이 아니냐고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된 1년 후, 법정에선 옹규잇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그의 전 여자친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 이유의 범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옹규잇은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25년, 폭행 혐의로 11년,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